안녕하세요, 혼살입니다. 이번에는 C샵 기초부터 간단하게 강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변수의 자료형과 기타 등등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자료형에는 기본적인 자료형에는 다른 언어와 같이 바이트가 있고요. 바이트는 unsigned 바이트와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S바이트는 signed 바이트입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127부터 128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short에는 마이너스 32,767부터 32,768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ushort, unsigned short에는 0부터 65,535까지, int에는 마이너스 2147483648부터 2147483647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unsigned int에는 0부터 4294967296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long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long. max value. 자, 저만큼 들어갈 수 있네요. 9233720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long.min value부터 long.max value까지의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unsigned long은 0부터 율롱.maxvalue 1844 어쩌고저쩌고 저만큼 들어갈 수가 있죠. 보신 것과 같이 숫자형 값들은 해당 타입점 maxvalue 또는 minvalue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형으로 들어가면 플롯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minvalue, maxvalue가 없네요. 플롯은 실수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형을 저장할 수 있는데 4바이트 실수, 그리고 더블형에는 8바이트 실수. 인터넷에서 플롯과 더블의 차이를 검색해 보시면은 부동 소수점이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플롯과 더블의 차이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플롯은 소수점 부위를 8자리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근데 더블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C샵 공부를 하실 때는 국내 자료보다 외국 자료를, 영문 자료를 더 찾아보시는 게 이득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그 검색어를 difference between float and double 이렇게 검색하시면 플롯은 32비트 그리고 더블은 64비트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웬만한 정보는 맨 위에 요약돼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와요. 정말 편하죠.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플롯은 소수점 안에 7자리까지, 소수점 정수 부분에 7자리까지, 더블은 정수 부분에 15에서 16자리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더블을 쓰고 플롯은 특별한 경우에 쓰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에서 이제 위치 계산할 때 뭐 그럴 때 플롯형이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더블이 많이 쓰이죠. 근데 굳이 최적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은 잘 가려서 써야겠죠. 이건 4바이트고 이건 8바이트니까요.
플롯형으로 배열을 만들었고 거기에 10,0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려 4만 바이트밖에 안 되지만 더블형으로 만들었다면 8만 바이트나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 데이터가 굳이 높은 소수점 정밀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더블보단 플롯을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높은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면 더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변위 같은 걸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더블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좌표 같은 걸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플롯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수와 소수점 실수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은 문자열을 저장하죠. 자, 대충 기본적인 타입이 이렇게 있고요. C# .NET 프레임워크 4.0인가? 아무튼 그 이상에서 생긴 새로운 collections.generic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이란 건 간단하게 배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NET 프레임워크 예전 버전에서는 string하고 a는 new string, 그리고 a0은 어쩌고저쩌고 살라살라, a1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었죠. 지금도 이게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기능과 간단한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NET 프레임워크의 기능이 있죠. 바로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는 new list string 이겁니다. 배열과 비슷해요. 하지만 보시면 스트링 리스트 점 메소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메소드를 지원해요. 지금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이 임포트 돼 있죠.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add range 뭐 이런 것들. 스트링 배열에서 스트링의 총 길이를 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1 한 값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이거를 그냥 string list.add a, string list.add b 이렇게 하면 똑같이 수행이 되고 string list.count로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C샵에서 리스트라는 요거는 진짜 허벌나게 많이 쓰여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 리스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요 타입이 있다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타입이 있어요. 동적 타입은 컴파일 타임에 어떤 타입인지 확정이 되고, 그 전까지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abc 하면은 a는 스트링 형식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b는 뭐 1 하면은 b는 int 형식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b 어디 쓰였네. 그리고 body c는 1.0f라고 하면은 플롯 형식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d는 1.0으로 하면 더블 형식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동적 타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자료형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new list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스트링 형식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또 뭐가 있지? new object 하면 오브젝트 형식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요 오브젝트 형식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사실 이건 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오브젝트 형식은 C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로, 다른 모든 C샵의 객체는 요 오브젝트를 상속받습니다. 즉 뭐 바이트건, s바이트건, 쇼트건, u쇼트건, 인트건, 롱이건, 플롯이건, 더블이건, 스트링이건 아니면 리스트건 모두 다 이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들을 상속받는다는 소리죠. 어떤 클래스 또는 형식을 만들 때마다 가장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아도 이 오브젝트는 항상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df.equals get hash code get type to string이
B에도 있고 C에도 있고 B에도 있고 equals get hash code get type to string signed byte에도 있고 류롱에도 있고 string에도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형식 모두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처리를 통해서 이 메소드들을 가리는 게 가능해요. 아니면 오버라이드 시키거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항상 상속받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다 라고만 알아두세요. 요걸 잘 쓰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메소드를 만들 때 어떤 타입의 인자라도 받아서 내가 변환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인자의 형식을 오브젝트로 만들어버리면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한 클래스죠. 자, C샵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타입은 int, long, floatable, string, 그리고 list 제네릭이 있습니다. C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꺽쇠 안에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대체 뭔지 그게 굉장히 헷갈리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다음 강의에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리스트, 오브젝트 하면 오브젝트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은 0 혹은 1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 있어요. 오브젝트 리스트.add 1을 해도 되고 정수도 들어가고 스트링도 들어가며 심지어 요것도 들어갈 수 있고 요것도 들어갈 수 있고 enum 열거형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오브젝트 형식으로 하면.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없어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켓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소켓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아무거나 다 들어가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엔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 제네릭 리스트가 나오기 전엔 어레이 리스트가 있었어요. 여기에 애들을 보면 아무거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추가하고 여러분이 뭔가 꺼내오면은 이게 오브젝트 형식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형식으로 반환됐죠?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으로 쓰시려면 반드시 타입 캐스팅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0번째 있는 걸 스트링 형식으로 가져와라. 하지만 리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죠. 리스트 제네릭에 들어가 있는 건 여기에 선언한 형식만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스트링 리스트 0도 무조건 스트링이고 스트링 리스트 1도 무조건 스트링이죠. 이게 어느 때 유용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듯 소켓 통신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트 소켓 하고 클라이언트는 뉴 리스트 소켓하고 소켓에 연결이 수립되는 부분에서 client.add 해당 소켓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접근할 때 클라이언트스 몇 번 혹은 후에 설명드릴 이제 링큐 기능을 사용해서 조건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만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손쉬운 프로그램이 가능해져요. 리스트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C샵에서 솔직히 이걸 빼면은 거의 시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 형식, 리스트 제네릭 형식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게 형식들, 중요한 형식들, 기초적인 형식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int, long, floatable, 그리고 list generic. 자, 일단 이걸로 1편을 마치도록 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2편에서 뵙겠습니다.